7월 6일 일요일 오후 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가 엊그제와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강력하게 내비친 것이죠. 자신의 몫을 다 하겠다. 자신이 가장 앞장서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대선 때 이야기가 됐던 빅텐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제 송은재 TV에서도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김문수가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그렇게 나설 자격이 있느냐라는 비판도 있고, 김문수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한동훈, 이준석을 또 끌어안는 것이냐, 한동훈, 이준석은 배신자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참 지금 소위 국민의힘 주변에서 보수우파에서 한동훈, 이준석만큼 많은 비난을 받는 정치인도 없을 겁니다. 대신 이제 한동훈 지지층도 있는 것이고 이준석 지지층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문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김문수가 왜 굳이 어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는데 한동훈은 그래도 식구 아니냐. 지금 이재명 정권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인사 소위 참사입니다. 그래도 그대로 계속 가겠다. 어쩌라고 국회와 행정부 권력을 다 장악했다.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다 라는 식입니다. 소위 배째라식이죠. 미국과는 어떤 협상도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이재명이 직접 지금 미국을 가도 모자랄 판인데 이재명이 직접 가지도 못하는, 직접 미국을 방문하겠다라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럴 정도로 미국과는 관세 협상이나 이 동맹 관계가 흥크러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정권의 최대 이 리스크가 될 겁니다. 이재명 자신은 사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송은재 TV 구독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재명 정권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우리끼리의 논리로 이제 이재명 정권은 저렇게 가니까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또 때로는 괴담이나 가짜뉴스까지 좀 포함해서 이 근거 없는 얘기까지 포함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드니까 국민의힘도 공격을 하고 이렇게 우리끼리 즐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될 때까지, 무르익을 때까지. 제가 그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하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 제 고민은 이재명 정권은 시간을 주고 지금 그러니까 누가 듣든지 말든지 우리끼리 이렇게 이재명 공격 욕이나 하고 또 국민의힘 욕이나 하고 이럴 수 있는 계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하루가 가면 갈수록 나라가 더 망가진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정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많은 리스크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준비를 지금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해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이외에 대안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좀 송은재 TV 시청자분들에게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기는 정치, 한 사람이라도 더, 한동훈도 미우니까 욕하고 이준석도 미우니까 욕하고 김문수도 미우면 욕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이 현실이 참 각박하다. 정치 현실이 각박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재명이 그런 차원에서 뭐가 가장 두렵겠습니까? 자, 일단 자기 재판 다 중단시켰습니다. 배째라식입니다. 인사 참사, 부동산 대책, 저게 어디에서 동티가 날지 지금 동티가 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데 처음이니까 그대로 갑니다. 국민들이 지지를 한 것이고 기대가 좀 모여 있습니다. 지지율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무엇을 걱정할까요? 이재명이 가장 현재로서 소위 잘 나가는 이재명이 뭐가 가장 두려울까요? 대선 때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재명은 가장 두렵습니다. 이재명 어느 정권이든 이 처음은 밀고 갑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게 계속 동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동티가 났을 때 소위 반 이재명이 뭉쳐 있느냐, 그 부분을 대비하고 있느냐, 매일같이 계속해서 이재명 정권의 이 실책들을 지적하고 있느냐, 그 힘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 힘이 없죠. 뭐 소위 주진우 혼자서 뛰었습니다. 이제 김문수가 그걸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안철수에게 혁신위를 맡긴 것이고 송원석 비대위로 된 것입니다. 지금 소위 한동훈, 이준석은 뭐 모두 한동훈은 뭐 사적인 이야기들, 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것을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정치를 한답시고 그걸 해오고 있고 이준석도 침묵입니다. 내일 이제 모레 이준석 그 당입니다. 개혁신당이죠. 그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합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도 뭐 메시지가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의 이 실정을 처음부터 지금 쏟아지고 있는 저 인사 참사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은 침묵입니다. 왜 이럴까요? 한동훈은 또 왜 이럴까요? 김문수는 이런 이준석 한동훈을 왜 거론을 했을까요? 이게 소위 반 이재명 연대를 해내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해 가지 않으면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도 계속 싸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계속 싸우지 않으면 그 부분이 이재명을 도와주는 꼴이다.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반 이재명 빅텐트가 대선에서는 실패했는데 지금이라도 이 빅텐트가 쳐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요즘 뭐 미국에 있는 한 변호사죠. 모스탄. 이 모스탄이 이재명이 뭐 어린 시절에 소년공 시절에 그러니까 뭐 성폭행을 했고 뭐 이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됐고 소년원에 갔고 그래서 제대로 진학을 못했다. 뭐 이런 미국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있고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하면서 이 부정선거 견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소위 우리끼리 놀고 있을 그럴 계제는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부정선거 부분도 언제나 결정적인 증거, 뭐 이재명의 이 소년공 시절의 이야기는 지금 그 모스탄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2021년 그 윤석열 후보와 붙었을 때 대선 와중에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의 그 소년원 시절 그 기록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소년원에 이재명이 갔던 적은 없었다라는 걸로 그 당시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또 앞으로도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취재를 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했는데 뭐 기자회견 하나 이런 것 가지고 과거에 확인이 됐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로 노닥거릴 그럴 계제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준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한동훈, 이준석 뭐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 모두를 끌어안는 빅텐트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이건 김문수의 어떤 반성입니다. 자기가 못 해냈던 대선 때 이걸 제대로 해냈으면 해볼 만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대선 결과가 말해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많이 졌죠. 많이 졌지만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왜 이러느냐. 이준석은 홍준표와도 선을 긋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국민의힘도 공격하지 않고 민주당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준석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라. 이게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청원이죠. 국회에. 그 대선 때 소위 그 뭐 여성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 그 이재명에 대한 발언이었죠. 그 이재명 아들이 이야기한 그 젓가락 그 발언이었습니다. 뭐 표현의 문제는 있었겠지만 뭐 이준석이 대선 국면에서 그걸 문제 삼은 게 토론에서 그게 문제 삼은 게 뭐가 그렇게 뭐 난리를 필 일입니까? 이거 뭐 전부 개딸들일 겁니다. 뭐 개딸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걸로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제명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200명이 필요합니다. 소위 YS 1979년에 YS가 제명된 이후에 국회의원이 제명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뭐 국회에는 윤리위도 없습니다. 사실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협의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장난치기 딱 좋은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이준석의 코를 꿰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5개가 있는데 제대로 된 야당은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뭐 이준석 당입니다. 이 개혁신당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민주당의 하수인들이죠. 그래서 이 이준석의 상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이준석이 노리는 것은 홍준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이준석이 싸움이 붙은 겁니다. 이 뭘 노리느냐? 소위 국민의힘이 무너지고 이재명 정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이 오면 이 중도 뭐 소위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개혁 보수 뭐 이런 곳에 좀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공격했으면 했지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을 공격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홍준표나 이준석 모두 오히려 꼬리를 치는 꼴이죠. 이대로 두는 것이 좋으냐. 이준석이 밉지만 저 정치판에서 없어져야겠지만 정치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이재명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제가 반 이재명 빅텐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뭐 여성과 정치인의 공통점은 잊혀지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소멸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미운 정치인이 만약 있다면 그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재명은 재판 재개됩니다. 감옥 갑니다. 이재명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이재명 이 빅텐트가 두려운 것이고, 이 이준석이 미우면, 한동훈이 미우면, 또 김문수가 미우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이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강하게 이준석, 뭐 한동훈을 욕을 하면 이게 지지율이 더 도움이 되는, 다른 쪽에서는 지지율이 확산되는 이런 또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반사이익이죠. 이런 것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쨌든 정치인이 가장 두려운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인데, 이준석의 지지율이 다른 당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준석을 끌어올 수 있다면 국민의힘 쪽으로 이 뭐 당을 통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연대하는 방법, 이 김문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준석을 그래도 이 국민의힘 옆에 우군으로 묶어둬야 하지 않겠느냐. 이준석 현역 의원인데 뭐 당장 감옥에 잡아 넣기 전에는 이 지지율을 무너뜨릴 방법은 없습니다. 묶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준석의 이런 행태들입니다. 홍준표나. 이게 소위 이제 민주당의 꼬리를 치는 것이죠. 이재명에게. 이러지 못하도록.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지 못하도록 그 부분이 있고요. 김문수를 많이 비판을 합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김문수 후보의 이 정치적 감각이 가장 뭐 좀 날카롭고 대선을 지나면서 김문수 후보로서는 정치 역정에서 가장 그래도 뭐 좋은 시절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기대는 그 인성에 관한 부분이고 정치 역량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그런 걸 많이 보여줬다라기보다는 대선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구도 싸움이죠. 국민의힘 보수 우파의 대표적인 후보가 되면서 지지가 모였던 겁니다. 이 모여있는 이 지지율을 분산시키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김문수를 중심으로 끌고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김문수의 내공이 그 정도는 된다. 지금은 이렇게 모여있는, 김문수로 모여있는 이 지지율, 이 상징적인 지지율이 필요한 겁니다. 이재명은 껄끄럽죠. 김문수가 등장하는 것이 이재명은 가장 껄끄러운 것이죠. 김문수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빅텐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재명은 가장
두려운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 한동훈이 그동안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다가 김문수가 움직이니까 어제 굉장히 길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계엄, 탄핵, 대선 전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자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부분 한동훈이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다. 이준석이 착각을 하듯이 한동훈이 착각을 하고 있다. 한동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엄은 반대를 했지만 탄핵은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자기는 반대했다. 계엄에 반대하면 무조건 탄핵은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첫째,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는 한동훈이 더 잘 알 겁니다. 위법적인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위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하는 부분도. 이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만장일치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절차입니까? 형사소송법의 이 절차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절차가 잘못되면 이건 그 재판은 누구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한동훈이 알고 있을 테고요. 계엄에 대해서도 계엄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의 계엄은 이 정치는 법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의 줄 탄핵, 저것도 저는 정당 해산 사유입니다. 소위 이재명도 탄핵돼야 될 대상이었던 겁니다. 저게 법의 탄핵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저거 탄핵감이었던 겁니다. 이재명은 탄핵 못하니까 제가 그때 민주당 정당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 정도의 일이 있어서 이 계엄이 있었다라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엄은 잘못됐지만 이 탄핵, 계엄이 잘못됐으니까 무조건 탄핵은 찬성해야 된다. 이 논리는 이건 한동훈 개인의 법적인 견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절대 잘못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요. 자신이 중국 시진핑에 충성하는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중국 부분은 중국에 이 투표권을 주는 부분도 자기가 가장 반대를 했고 이 간첩법 개정도 반대를 한 자기다. 자기가 어떻게 중국의 하수인이 되고 좌파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극좌파에 있던 이 유튜버들이 극우로 와가지고 더 이제 짠물처럼 행세를 한다. 더 극우로 행세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유튜브를 보고 하는 이야기인지는 제가 짐작은 가지만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동훈이 보여준 불신, 이 불신에 따라서 그러니까 민주당 편을 든 게 아니냐. 이 계엄에 이어서 탄핵까지 이렇게 한동훈이 입장을 취하면서 그리고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짚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좀 개혁하자라고 하는 한동훈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풀어내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부분,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빚어지지 않을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한동훈이 이 말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듣는다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 지금 제 말씀을 듣는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한동훈은 불필요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싸웁니다. 윤 대통령,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비난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부분과 각을 세우더라도 정치는 각을 세우더라도 전략적이어야 하고 화합을 할 때도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정치에서 이겨야 하고 5천만 국민이 보고 있는 데서 하는 이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정말 싸워요. 정말 감정적이에요. 이건 정치의 기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극우 유튜브들이 슈퍼챗을 노려서 자기를 비난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강제 후보 단일화까지 있었죠.
이 부분 제가 계속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후보 단일화에 동의했더라면 한동훈이 훨씬 많은 표를 받았을 것이다. 이 후보 단일화에 김문수는 동의를 했는데 그 다음 이제 한덕수와의 이 강제 후보 단일화가 깨졌죠. 당원들 손에 의해서. 그때 이제 구도가 거기에 반대하는 게 모두 결집을 하면서 이제 깨졌는데 이 부분을 놓고 한동훈이 그러니까 김문수, 한덕수, 뭐 친윤들까지 그 다음 홍준표까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홍준표는 뭐 후보 단일화 한다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만 확실한 입장을 지킨 것이다. 이 소신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동훈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그거 다 되짚어 드릴까요? 한동훈도 지금은 당내 경선이니까 당내 경선에 몰입하자. 집중하자. 그 다음 자기도 계속 헷갈렸던 겁니다. 이 후보 단일화를 찬성을 하지 않는 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후보 단일화를 찬성하니까 김문수 페이스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제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당의 주류에 끌려갔을 때 자기 소신을 지키는 것이 더 나으냐 이 계산이 채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말을 바꿉니다. 한동훈도 계속 처음에는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다면 이 경선이 당내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려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와서 김문수 공격을 하면서 자신은 뭐 후보 단일화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물론 한동훈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 단일화는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강제적인 새벽에 한 그 후보 단일화가 깨지면서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전체 빅텐트를 치자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문수, 한덕수 나아가서 홍준표까지 이걸로 비난하는 것은 한동훈의 정치가 아니어서 거기에 찬성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당당하지 못합니다. 이건 한동훈이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부정선거 음모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정투표 부분은 이 뭐 언제나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아예 조직적인 부정선거 음모론 이 부분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데 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이 전국에서 보수 우파의 손해입니다. 저 교활한 그 좌파에서 이걸 처음 문제를 제기했다가 곧바로 내리고 지금은 입도 뻥끗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손해라는 겁니다.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는 그 부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당원들과 지금 많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동훈에 대해서 배신자 한동훈 때문에 지금 이 판이 이렇게 되었다. 이재명 저 집권을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부정선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계엄 탄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필요 이상으로 개인적인 감정이 노출될 정도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 계엄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임을 자인했다 이런 한동훈이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메시지를. 물론 그 뒤에 한동훈이 그 부분은 이 자기의 실수였다. 결정적인 실수였다. 라고 인정하긴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 개인적인 감정에 매몰이 되면 뭐 또는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세상 일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든 선거든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누가 더 냉정하냐, 더 냉철하냐에 답이 달려 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 후보 단일화 이야기도 이렇게 했고요. 김문수도 뭐 나중에 한덕수와 그 깨지 않았느냐 후보 단일화를 라고 했는데 김문수도 깨려고 깬 건 아니었고 한덕수와의 빅텐트 연대가 된다면 해볼 생각이었는데 저는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김문수 한덕수가 붙었으면 김문수가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미루자라고 사실상 반대한 거죠. 후보 단일화에. 버티기를 한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짚는데 그건 뭐 김문수가 후보 단일화를 처음부터 거짓말 사기를 쳤다. 홍준표가 그렇게 주장하고 한동훈도 그 주장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떨어지니까 그 트집을 잡는 거죠. 홍준표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뭐 그게 한동훈의 정치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착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 뭐 큰 유혹들을 다 거절한 것이 한동훈 정치다. 자기는 소신껏 하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자기 소신껏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또는 뭐 대학 교수로서는. 그런데 정치로서 정치가로서의 한동훈은 착각한 겁니다. 실수한 겁니다. 하도 송원재 TV 제 시청자분들께서 한동훈 공격을 많이 하셔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이 밉지만 필요합니다. 연대는 해야 합니다. 저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없으면 한동훈도 버리고 저 지지율도 소멸시키고 이준석도 소멸시키고 필요하면 뭐 정말 단단하게 전통적인 보수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이 싫어하고 이재명이 무서워하는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뭐 감정적으로야 한동훈 이준석 이재명보다 더 밉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재명보다 더 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이재명 감옥부터 보내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본다면 이 한동훈의 말, 한동훈 비판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한마디 잘한 것은 지금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급한 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견제고 국민의힘을 대체할 세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말, 이 부분은 정치인답습니다. 이 판단은 맞습니다. 다른 판단들은 좀 이렇게 이제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변명은 하지만 자기도 뭘 잘못했다라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는 있어서 앞으로 뭐 바뀔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고요. 이준석, 홍준표가 민주당 쪽으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준석, 홍준표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이준석, 홍준표까지라도 홍준표가 태도를 바꾼다면 연대해야 합니다. 이재명을 제외하고 제가 대선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재명을 제외하고 뭐 이재명 가족도 좋습니다. 반 이재명이라면 민주당도 다 좋습니다. 반 이재명이라면 모두 뭉쳐야 합니다. 도둑놈은 감옥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둑놈이 지금 자기가 도둑질을 한 것을 좀 덮기 위해서 오히려 국정 운영을 더 열심히 잘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짧은 기간 그런 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길게는 도둑놈은 자기가 감옥 가지 않는 그 부분밖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도둑질을 한 번 한 사람은 또 도둑질 합니다. 지금도 인사 참사인데 조금 있으면 그 좌파들 그 국가 예산 뜯어먹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 다 들러붙을 겁니다. 못 견딥니다. 이재명 도둑질 아니냐? 그럼 우리도 도둑질 하겠다는 식이 됩니다. 뭐 그럴 리도 없지만 이재명이 개과천선해서 정말 그동안 도둑질을 좀 했지만 앞으로는 도둑질 안 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런 분석들, 정치평론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 이재명이라면 누구든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이재명과 같이 뭐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지금 뭐 많이 지금 보수 우파 쪽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반 이재명으로 뭉쳐야 한다. 지금은 뭉쳐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재명 정권은 그런 정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7월 6일 일요일 오후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